와룡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 관련한 얘기를 좀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웬만큼 이제 뭐 제가 이런 쪽에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작년에도 공매도 재개된다고 할 무렵, 재작년에 이제 처음 그 얘기 나왔을 때, 요런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오늘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엊그저께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하나 접하면서 공매도와 주가와의 관계를 보니까 상관관계가 거의 없더라 라는 이제 금융위와 이제 증권사의 유관 증권기관 간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나온 얘기가 공매도와 주가와 관계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아무리 그래도 좀 이건 아닌 거 아니겠나 라는 생각에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번 뭐 지금까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가 맞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가를 계속해서 끄집어 올리면서 버블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 버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들을 막기 위한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동안 계속 드렸잖아요. 오늘 일단 그거 관련한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그냥 이거 관계없이 그냥 미국 관련된 얘기 잠깐 한번 드려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공매도가 한 610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평달에 일반적인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월 평균적으로 한 300억 달러 정도씩은 나온답니다. 매달 나온다는데 5월 달에는 610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이러니까 이제 증시가 6월 달에 흔들렸던 거겠죠. 반면 6월 증시가 이제 막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는 200억 달러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뭐 상환한 건 얼마 상환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뭐 공매도 금액이 확실하게 확 줄었다는 거죠. 월 평균만큼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공매도들도
미국 경우에 피크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단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놓고 보면 5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 공매도의 평균 잔고가 약 1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월 평균 거래대금의 약 60% 정도가 공매도였다. 이건 뭐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6월 들어서 외국인 공매도 1일 거래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5% 정도라서 뭐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뭐 예수금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거래대금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오늘만 해도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5%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전체 공매도 중에 외국인들의 비중은 73% 정도 평균적으로 연초에는 한 60% 정도였었는데 6월 달에는 중간중간에 며칠 이렇게 특정 일에 보면 80%가 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공매도는 어차피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외국인들 중심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공매도 재개를 이제 작년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공매도가 얼마큼 늘어났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자료죠. 정말 많이 늘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수준만큼 지금 그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뭐 한쪽에서 얘기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거래 대금과 증시에 들어와 있던 자금과 지금 이때 지금 현재 상태의 거래 대금 그리고 증시 뭐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4분의 1로 줄었는데 거래대금이 이때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었는데 이때와 똑같은 수준의 공매도가 나왔다. 이건 뭐 엄청난, 그러니까 4배 이상 늘은 거하고 똑같은 결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수치만 보고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이제 저도 이 복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공개는 합니다. 어디서 받았는지는. 일단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순매도가 이렇게 진행됐던 이런 특별하게 이렇게 순매도가 좀 많이 진행이 됐던 이때는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이 진행됐던 이 흐름 속에서 공매도가 얼마나 진행이 됐었는지. 이 지금 보시면 공매도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이제 공매도 이때 같은 경우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떨어질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미리 그걸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들의 전략이니까 공매도를 지금 때려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와서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라갈 만한 걸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동안 이게 공매도 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2012년, 13년 요때 무렵, 2012년 무렵인가요? 요때 무렵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까지, 2000에서 22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00에서 2200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현재 우리 지수 2300 이제 오늘 회복했죠, 다시. 그에 반해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2012년 무렵에 24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얼마인가요? 물론 이거 하나를 지금 이게 모두 공매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충분히 1조는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공매도 자체를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공매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녹아가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개인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녹아가고 외국인들은 그 자금을 계속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면서 그 돈을 본국으로 다 송환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6월 코스피 공매도 매매 비중 이거 보시면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생각을 했던 게 도대체가 하루 어떤 특정 종목의 하루 전체 거래 대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있는데, 그거의 30%가 공매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종목은 거의 죽어라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달 내도록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뭔가 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달 내도록 평균적으로 하루 거래되는 거에 평균 30%씩 계속 공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윤을 얻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나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 쪽에서 증시 대책회의를 했는데 며칠 전에 거기서 공매도와 실제 주가의 하락 관계가 직접 관련이 없다. 상관관계가 뭐 0.4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떨어질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과연 그게 달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이 낸 결론에서 공매도를 해도 주가가 내려가는 것과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그렇게 특정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될까요? 어떤 하나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과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면 2010년대 초반 뭐 2만 원, 3만 원 할 때 있었잖아요. 셀트리온이. 거기서 이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못 해먹겠다, 회사 팔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싸웠는데 몇 년 동안 싸워서 제가 알기로 한 7, 8년 이상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그들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이겼다고 해서 그 공매도 세력이 다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 들어와 있는 공매도 세력들 지금 확인된 것만 놓고 봐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공매도 세력 그대로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HLB 역시 마찬가지 부분이 좀 있겠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6월 달에 우리 그 공매도 상위 1위였죠. 삼성전자와 현대홈쇼핑은, 그 공매도가 굉장히 아주 적은, 상황이었는데, 하락률이 같았다. 그러니까 이건 공매도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논리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인지 손지 뭐 구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홈쇼핑의 시가총액 차이를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1% 올라가는 것과 일반 중소형주들 1% 올라가는 게 같은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고요.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5% 떨어지면 일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15% 이상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락률이 똑같다. 이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구나. 얘가 엄청나게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엔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2위였는데 주가가 그러니까 공매도 하위 10개 종목 중에 8개 종목보다 주가가 덜 떨어졌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 시가총액이 얼만데 얘네들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애들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수가 1% 떨어졌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0.78%가 떨어지거나 한 1%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중소형주들은 어떤가요?
2%, 3%, 뭐 4%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똑같은 하락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모르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 말인지 손지 진짜 구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 이거는 주식을 진짜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초보분들도 아는 겁니다. 왜 초보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가요? 안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리스크가 큰 재테크 수단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니까 안전하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조금 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지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런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답변이죠. 정말 놀라운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공매도 자체가요. 순기능,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자정작용과 관련된 버블을 이제 자연스럽게 깨줄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거 없으면 진짜 도박장 되는 거니까 이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거에 대한 자정작용 이게 과연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얼마나 이걸 지금 이 부분이 있는 건지. 항상 공매도를 저는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공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관련자 분들 있잖아요. 관계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하시는 논리가 이거 얘기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런 자정작용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의 뭐 역기능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 더욱더 하락폭을 키우는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락폭을 키우면서 수익을 더 내서 그걸 싹 싸들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갖고 가는 환율은 올라가고 이중 삼중으로 안 줘. 그러니까 뉴스 기사로도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동네북된 한국 시장. 거의 진짜 동네북인 거죠. 현금 인출기 된 한국 시장. 외국인들에게 현금 인출기처럼 인식이 된다. 이 부분이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관련 전문가 분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공매도 기간을 개인들과 동일화시키자 제가 계속 이제 주장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기간을 한정시키면 지금은 필요할 때 바로 상환을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3개월로 기간을 한정을 시키게 되면 개인들하고 똑같이 한정을 시키게 되면 3개월 동안 회수를 하고 싶어도 회수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외인들이 그로 인해서 이탈이 많이 심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진짜 말이야 소야 이 생각이 대반 딱 들었는데 왜 3개월로 기간을 한정시켰을 때 지금처럼 빌려준 주체가 나 당장 필요한 것 같아 상환해 라고 얘기를 3개월 동안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아예 그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보면 3개월을 그러니까 공매도를 딱 했었을 때 공매도의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3개월이나 6개월 그 허용된 기간 안에 만약에 빌려준 주체가 나 상환을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상환해줘야 되는 건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좀 딜레이 시켜줄 수 있고 못 시켜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대주를 해줬던 증권사의 능력 문제인 거고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내가 공매도를 했는데 내가 중간에 봤었을 때 상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상환을 하는 거고 증권사에서 상환하라라고 얘기하면 울며 겨자 먹기지만 상환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무조건 3개월로 기간을 한정하면 3개월 동안은 회수를 못하니까 그 전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뭐 도저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언론에다가 전문가분께서 담당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어긋난다. 이제 이건 공매도 폐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폐지론자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불리할 때는 글로벌 기준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유리할 때는 우리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이거밖에 안,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매도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똑같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는 공매도 제도를 운영해야 되죠. 공매도 기간 동일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외국인들 빠져나갈까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판기처럼 빼가는 걸 생각하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본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때 아픔 겪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정작용 해야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거 안 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리한 운동장 속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게임도 안 되는 경쟁. 얘네는 한 눈 감고 한 손, 한 팔 접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운동장에서 싸울 때만 우리 시장에 들어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만 들어오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그 외국인 필요 없는 거죠. 너무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걔네들은 진짜 한쪽 눈 감고 해도 이기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개인들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전반 본인이 원하는 만큼, 후반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내가 수익 날 때까지 경기를 안 끝나는 겁니다. 결국 주가가 언젠간 내려오겠죠. 그 언젠간 내려올 때까지 상환 안 해요. 왜? 걔네들 자본력 충분하니까. 올라가면 주식 사가지고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고, 떨어지면 공매도로 수익 내는 거고. 그게 원래 이제 제도이기는 맞긴 한데, 떨어질 때 수익 내는 거고 했었을 때, 그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 사서 떨어질 때 팔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계속 들고 갑니다. 그리고 계속 안 좋은 리포트 내고 계속 들고 가요. 들고 갔다가 결국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결국 언젠가 떨어지는 그 시점쯤 와가지고 공매도 이제 상황을 그때 가면 하겠죠. 그리고 좀 올라갈 만하면 내 공매도 지금 쳐놓은 게 있으니까 계속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그 와중에 불법적인 공매도까지. 공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공매도 기간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공매도 담보 비율, 스탠다드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뭐 미국 제도를 많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제도를 보면 개인 기관 이 담보 비율이 똑같죠. 처음 시작할 때는 150%, 뭐 140%, 이 정도 됩니다만, 그 뒤부터는 105%로 동일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102%죠. 105%죠. 102% 맞습니다. 102%죠. 102%인데 개인들은 140%잖아요.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경쟁에,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입니까? 그들은 자본력도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본주의 논리상 예를 들어 신용 비율이 좋은 사람들은 이자율 싸고 신용 비율이 낮은 사람들은 이자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건을 달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똑같은 운동장에서 운영상에서의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공매도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건 경기 규칙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충 갖다 붙여가지고 자본주의 논리로 붙여가지고 뭐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잘 모르던 시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도 물론 담보 비율 이거 동일하게 만드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한 부분 맞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매도 기간만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도 뭐 예를 들어 한 번 정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매도 기간만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요. 얘네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함부로 공매도를 못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국처럼 뭐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기도 하고 이 외국 그러니까 특정 외국이 아니라 국내 자본금도 충분하고 국내 자금도 충분하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다양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들 간의 포지션 경쟁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미국과 같은 시장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시장조차도 걔네들은 이렇게 이 공평하게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되면서 이 비교할 정도가 안 되잖아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수준에서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탠다드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매번 공매도 얘기 나올 때마다 분당 그 이제 공매도와 이렇게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으신 분들하고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결국 생선 가게를 지키는데 고양이한테 야 네가 정말 잘 지킬 수 있어? 그렇지. 뭐 너는 다른 고양이들하고 좀 다르지? 너는 지킬 수 있을 거야.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공정하게 듣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 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무조건 이거 있어. 이게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공매도 제도는 있어야 돼.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똑같은 이 제도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외국인들 나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제가 투덜이 스모크도 아니고 조금 많이 투덜거리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답답해서 오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또 공매도 얘기가 쏙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또 이거 그냥 흐지부지 하게 되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거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꾸준하게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이젠 해외와 달리 한국식 공매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주식 승률 97.5%. 이게 무슨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좀 답답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뉴스 기사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 관련되신 분들의 말씀들도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진짜 꾸준하게 정부 당국에다가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최소한 기간과 정보 비율 요 정도는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하게끔 하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